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그거를 수습한다고 조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수습하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 같은 건 없었지만 참 다시 한번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겪어본 분들 중에서 이 큰 집단으로 봤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 두 집단은 정말 천사입니다. 천사.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참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이건 되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오직 이익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을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이익은 제가 안 먹으면 되니까로 퉁치면서 그래도 이게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심하니까 알루미늄 구조물 정도는 국내에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했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겨우 이제 안정화를 시켜놨습니다. 참 사람들이 다 제 맘 같지 않고 상상 이상인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대비를 하고 적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불현듯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구나. 누가 뭐래도 참 다른 것보다 우리는 솔직하지 않습니까? 주가 내리면 욕이 나오고 주가 오르면 그냥 주머니가 열리고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 순수한 모습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수많은 변수에 노출이 돼 있는 분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참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 지난 10수년간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체력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이 두뇌 회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를 기록이나 이런 걸로 계속 채워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료 정리를 해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한 번도 놓지 않고 있는데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결과로 앞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 팔고 부동산으로 갈아타서 피했다. 정말 잘했네. 그리고 요 부동산 돈 나오면 저가에 쓸어 담아야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다가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주식이 좋아지면 부동산에서 돈도 못 찾고 이런 거지만 좋아지면 또 같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진다는 배경은 이 시점에서 나온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양적 긴축을 했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리 고정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만 상업용만 타격을 받았고 이 상업용의 상당수는 외국계 자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분담하는 그 글로벌 미국의 문제가 글로벌하게 고통을 분담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적으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정직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 긴축의 규모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지표가 좋다고 하는데 지표는 후행적인 거고 이미 이제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거의 좀비가 되다시피 하고 이런 자산 시장에서 균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금융은 훨씬 더 촘촘하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호용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게 또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거고, 다행히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정책에 있어서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책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낮다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그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고, 그 앞에 양적 긴축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어떤 호황장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다르지만 비슷한 걸 찾으면 이렇습니다. 이 유동성이 풀린 거라든지 이게 지금 2003년하고 굉장히 흡사한 구도입니다. 2003년에 저는 다행히 그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 기억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친구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 말아먹었다 이런 시기였고, 경기 침체에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한국이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IMF 구제금융 겨우 극복하고 나니까 카드 사태 터지고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라는 게 결국 IMF 구제금융 때문에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산이 된 거고, 그 문제라는 것은 IMF 구제금융을 당하면서 우리 가계,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이걸 정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이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로 본다면 요때 이후로 이제 내리막입니다. 한 번도 가처분 소득이 이 IMF 구제금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맞는 게,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이때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와서 기르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게 알려지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그 길이 아닌 걸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때 과연 한국 증시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고, 그래서 2003년에는 500선까지 떨어지면서 비관론이 팽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은행이 돈을 풀고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4배가 올랐으면, 지수가 4배가 올랐다는 것은 개별 종목이 10배씩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랑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게 뭐냐면 심리 측면에서 비슷하게 가는데, 코로나 때 IMF 구제금융처럼 어떤 우리 생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IMF 전과 후가 아주 큰 변화가 있었듯이, 그 전에는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다 보면 취직을 하네, 취직하다 보면 결혼을 하네, 결혼하다 보면 자녀를 낳네, 이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이런 일상들이 이 시점에 깨져가지고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 안 가도 되는 거네, 학생 입장에서는. 몇 달 안 가도 상관없네? 재택근무해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IMF 구제금융하고 동일한, 그리고 실제로 요 출생률이 꺾이기 시작한 이 시점하고 추가로 꺾이기 시작한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유동성의 힘으로 회복했다가 죽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9.11 테러가 있었고, 9.11 테러에 준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갈등이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결국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때 당시 인플레이션을 막았던 것은 중국이고,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저가에 인플레이션 없이 공급을 충족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없는 호황이 와서 4년 동안 대세 상승장을 겪었고, 2007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도 그때 당시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서 단타 한번 치면 그 당시에 투자금도 많지 않았는데 150만 원의 수익을 얻고, 그것 가지고 뭔가 되게 허황된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이제 그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거. 그럼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요 당시보다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인구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이 중국 비중을 계속 줄여왔고, 이 시기에
예. 그리고 지금은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이때는 늘려왔고 한국 비중이 줄었던 거고 다시 이제 중국을 그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면서 한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 2005년 같은 경우는 44.5%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고 이때랑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인구 구조로는 정말 이게 멸망이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뭐 해먹고 살 게 없다. 중국한테 다 밀린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지만 그래도 뭐 중국 거 가져와서 해먹고 이런 한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인데 중국하고 비교해서 형편없지만 그동안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라는 그 이름값으로 한 10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어떤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요번 랠리가 전개가 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돈을 푼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25만 원인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경험을 했던 거는 그렇습니다. 1980년 제가 어릴 때 제가 시장통에 살아가지고 굉장히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가 다 죽고 이 동네가 죽는 게 이제 대도시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시골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죽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한번 이때하고 과거하고 비슷한 활기를 본 적이 언제였냐면 코로나 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사람들 북적북적해가지고 와 이게 돈이 없어서 그게 안 쓰고 있었구나. 그게 맞는 게 이제 IMF 구제금융 전에 가처분 소득이 훨씬 더 높았고 농촌 지역의 소득도 도시 지역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거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돈이 들어오니까 쓰기 시작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은 건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한테 이 돈이 다 간다라고 하면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 국민한테 똑같이 뿌린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이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돈만 풀리고 예, 효과가 반토막으로 떨어지면서 돈만 풀리는 상황이 될 거니까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생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 예,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현금이 제일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고 뭐든 우리가 태양광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길게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봤을 때는. 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나마 부동산보다 나은 게 부동산은 이제 신규로 수요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녀가 아파트를 구매한다. 이런 경우 제외하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야지라는 것은 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힘들었지만 더 힘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사실 예전보다 주식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제가 거기에 아주 손톱만큼 일조를 하지 않았나. 제가 처음 주식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태양광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반사기꾼 취급당하고 주식한다 그러면 뭐 도박쟁이 비슷한 취급당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주식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제가 주식 투자할 때만 해도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인식에서 많이 나빴습니다. 그 인식이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태양광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양적 긴축 하나만으로도 인식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좋아진다. 좋아질 것이다. 우리 2, 3년만 버티면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도 풀리고 주식도 오르고 태양광도 이자가 떨어지면서 태양광 수익률도 훨씬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이 모든 게 다 풀리는 게 2년 길어야 2년이다. 2년만 있으면 여러분들 마술과 같이 그때 어려웠지. 그때 진짜 돈 쪼달려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2년이고 저 올해만 넘겨도 훨씬 체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좋아질 것이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한 방에 변한 것이 양적 긴축의 축소다. 결국 저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졌고 저걸로 인해서 이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003년에서 2007년과 같은 대세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가치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돈을 품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주식이 나쁘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 이제 대형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를 보면 반등을 했지만 지금 지수하고 비교하면 뭔가 약간 부족한, 지수보다 못합니다. 이게 대형주들은 지수를 보고 대형주들을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수보다 강하냐 약하냐. 삼성전자 지수보다 지금 약합니다. 지금 반등은. 그러면 지금 조선주들 지금 지수보다 강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주들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평택에 이제 일하러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선소 다니는 분들은 그냥 뭐 그 표현하자면 여기 말 쑥쑥하게 해가지고 먼지 있더라도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일 막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의 에이스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태양광 쪽에서 한번 써보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태양광은 안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 평택으로 가서 에이스가 되면서 조선소에서 많이 인력이 빠졌고, 그 조선소에서 빠진 인력들로 인해서 이 공정의 지연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들을 대량으로 받았습니다. 10,000명 이상 받았습니다. 이 10,000명 이상 받으면서 거제도 같은 경우는, 거제도하고 울산하고 요 두 군데가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기반이 돼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캐파 자체가 줄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뭐 도크가 6개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한 5개만 돌린다든지 5개로 끝낸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오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10,000명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다시 컴백하고 이제 삼성전자 더 이상 증설을 안 하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있더라도 그동안 그 거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우리 국민 소득보다 훨씬 높은 국민 소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좋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이 좀 과하게 됐었다. 가격도, 아파트 가격도 좀 과하게 이 지역적인 입지에 비해서 과했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불황이지만 울산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투자했던 그 부동산 사업 같은 경우는 1,500의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1,400 정도의 분양한 단지가 있었고, 이게 공교롭게도 PF 심사를 할 때 여기가 입주식에 1,200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된 겁니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게 1,7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동안 이자 감안해서 1,600에 한다 해도 이제는 충분히 이제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거라서 이쪽에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한 2-3달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반을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뭐 여러 사업들이 같이 호황이 되면서 뭔가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울산 계신 분들 말씀으로는 뭐 가짜다. 좋아질 수가 없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숫자가 나타내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예, 거제보다는 울산이 지금 좋은 상태고, 그게 이제 이런 보시면 코스피보다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코스피보다 최근 흐름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주들은 코스피보다 괜찮냐 안 괜찮냐를 봐야 되는데, 2차전지 대장인 LG에너지솔루션은 여전히 코스피보다 부진한 상태고, 현대차도 코스피보다 나은 상태. 그러면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돼 가지고 이제는 지수보다 약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그동안 매수한, 올해 들어서 매수한 금액이 아주 20조 매수했습니다. 20조 이상 매수를 한 상태고, 이 돈이 풀렸는데 이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미국 증시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예금에서는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오히려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갚았다 이게 아니라 많이 빠져나오고,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면 결국은 시장 대비해서 좋은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드디어 뭐 더 이상 내릴 게 없는 중소형주로 갈 수밖에 없는, 과거에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시면 숫자로만 보면
숫자로 보면 이 회사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 적자가 굉장히 영향가 있는 적자다. 이것도 제가 몰랐을 텐데 대우 컴프레셔에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대우 컴프레셔에서 계속 겨우겨우 본전치기를 2년 정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제품 개발비만 60억 정도 들어갔고 그게 이제 지금 조달해서 한 달에 1000대 이상 팔리면서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 제품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겨우 똔똔이 하던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였다. 이 같은 성격입니다. 대성 파인텍도 계속 제품 개발비로 들어가고 미래에 필요한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내리는 게 싫은데 20%까지 높여놨습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865원에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더 시간 끌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제가 아는 제가 뭐 직접 아는 건 아니고 뭐 하나 건너서 듣고 뭐 통화 한두 번 했고 뭐 그 정도지만 제안 한번 들어가고 근데 이분의 어떤 평판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뭐 이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제 삼자 배정으로 돈을 집어넣었다. 아마 추가로 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배권을 공고히 할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증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 작은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HK 같은 종목들 무슨 HK가 지금 시가총액이 283억인데 이 283억이면 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뭐 연간 뭐 편차가 있지만 뭐 한 많을 때는 50억 정도 이익이 나고 이런 회사들이 283억인데 최대 주주가 22%니까 뭐 이론적으로 한 60억만 있으면 이 회사를 먹는데 60억 갖고 이 회사를 접수를 한 다음에 뭐 연봉 한 10억 받고 법인카드 쓰고 차 내리고 그리고 뭐 가족들 넣어가지고 월급 받게 하고 60억 갖고 한 20억 챙길 수 있습니다. 1년에. 이게 과연 무사할까? 돈이 점점 유동성이 부족할 때야 뭐 그럭저럭 그냥 넘어갔겠지만 앞으로 이제 양적 긴축 이후에 분명히 유동성이 늘어날 거고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폭발할 건데 이 주가 수준을 유지해서 안전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늦어지고 있지만 양적 긴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지금 가격을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노레이 나중에 되면 그래 뭐 6,000원 5,000원대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 나오게 됩니다. 왜?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심지어 제노레이는 뭐 주가 때문에 불평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자사주 매입 4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하고 조금이라도 사고 뭐 탓을 할 수가 없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문제지만 그 시장의 문제가 곧 해소가 될 것이고 YN 같은 경우도 뭔가 약간의 지금 활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지금 시동 거는 느낌인데 이런 작은 종목들이 이제 준동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조가 풀렸는데 외국인이 사면서 20조가 풀렸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결국 과거에 계속 그랬듯이 중소형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화끈하니까. 삼성전자 8만 원에 사가지고 진짜 잘 돼야 얼마 먹겠습니까? 한 10만 원 갈 거고 30%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로 30% 수익이 나는 것은 중소형주로 300% 수익 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거지만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원짜리가 2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방으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것은 대형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중소형주로 하다가 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꿈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은 대형주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꿈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은 주가가 제자리로 갈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제 기다리기 쉬울 거고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때 정말 어려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재밌게 얘기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고 지금 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뭐 제가 빚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삶 진짜 뭐 살기 싫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유익한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가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특히 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HCL 만도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제가 또 답변 드리기가 편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다들 입장이 다르고 사실 뭐 지금 아마 금리 때문에 다들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고 돈이 없으실 상황이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오래됐지만 제가 지난번 댓글을 확인을 안 해서 요 또 에너지를 얻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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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날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올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봤는데 화천 요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인구가 감소가 될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갈등도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체제를 깨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다. 이 걱정이 큰데 일단 뭐 그거는 우리의 현안에 대하면 나중 일이니까 한쪽으로 밀어두고 있지만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오랜만에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녹화를 했으니까 한 30분 채우고 조국 테마 화천기계 화천 두 개 다 보겠습니다. 테마가 죽었는데 이게 거래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면 이건 너무 아주 교과서적으로 나왔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털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고점에 산 사람들이 못 견디고 파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고 죽으면 이 자리보다 더 떨어집니다. 시세 시작하기 전보다. 그래서 조금 더 호흡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고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정치권에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 뭐 대선이라든지 한 2, 3년 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테마인데 단기간에 어쨌든 털고 나간 건 분명하고 오히려 이제 화천기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차트로만 보면 많이 샀는데 못 털고 나갔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나중에 뭔가 반응이 온다 그러면 화천기공 쪽이 못 틀었으니까 반응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뭐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종목이 HL 만도 이 진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막 일 처리한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뭐 그냥 좀 거의 뭐 아버지 뻘 되는 분들한테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중국하고 거래하지 왜 당신들하고 거래하겠냐고. 그런 거는 안 좋은 건데 저도 모르게 그래서 역시 저는 뭐 이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모습이고 착한 이미지로만 남고 싶지만 아니네. 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네. 한 번 또 깨닫고 있습니다. 예. 그 3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단기 상승 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접근으로 따지면 사실은 방향을 잡고 거래량 실어서 방향 잡고 들어가신 거니까 아니면 이때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보통 조정 후에 다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더라도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접근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 목표가를 57,000원 보셨는데 뭐 가치 측면에서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지만 저평가됐고 57,000원을 보시는 거에서 약간만 약간만 수정을 하면 그 57,000원까지 가는데 5만원 이후에 이 매물대가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목표가를 짧게 잡으시면 적정 주가까지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 저평가를 넘어서겠지만 그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저평가가 심한 종목일수록 그런 게 이제 그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만원까지 보시는 게 짧게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단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로는 이 회사의 이제 잠재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현대 반개라서 전기차로 갈수록 반개가 조금 홀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회사 나쁘다기보다는 더 좋은 비슷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